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.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조사하러 다닐 때 뭐 프랜차이즈를 가든 뭐 개인으로 오픈했던 그런 매장을 방문을 하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. 어떤 쪽이 사람이 많고 어떤 쪽이 좀 사람이 적은가, 또 프랜차이즈를 볼 때 뭘 보고 개인으로 볼 때는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,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공유를 하면서 좀 영상으로 정보를 남기겠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시작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체크리스트에는 큰 대항목 몇 가지를 가지고 소분류로 나눠서 거기에 이렇게 뭐 제 개인적으로,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.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는 뭐 크게 정해진 것도 없고 답도 없는 건데, 내 기준에 이런 항목은 이런 것 좀 만족시켰으면 좋겠다. 제 나름대로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고 개인 업자들을 평가하고 언젠가는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거고, 그리고 좀 저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거든요.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.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, 대항목 중에서, 그 학습에 관한 대항목 중에서 가구,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가구 중에서 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책상에서도 가구에도 여러 항목이 있고요. 중분류라고 해야 되나? 그 다음에 그 가구 중에 책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, 책상이 이것저것을 보겠지만 책상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책상의 크기를 좀 보거든요. 책상의 크기가 어떤 뭐 L 프랜차이즈나 H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 800 정도밖에 안 되고, 어떤 데는 뭐 600, 이렇게 진짜 작은 책상의 크기가 있는 반면, 또 뭐 A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, B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이렇게 내놓는 프랜차이즈도 있거든요. 그리고 개인으로 갔을 때는 되게 작게 자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게 책상 크기를 하는 데도 있고, 또 너무 크게 하는 데도 있고, 그래서 어떤 이 책상 크기도 가장 최적화된, 점주도 만족시키고 고객도 만족시키고, 그렇다고 이 어디까지 커야지 그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되나, 어느 정도 컸을 때 가장 최적화된 만족도가 있다, 이 너무 커도 고객들은 큰 만족도는 안 느낄 것 같다라는 그런 책상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책상 크기도 뭐 무조건 뭐 이거야 다 정답이다가 아니고, 요런 거에서는, 요런 뭐 책상, 요런 좌석에서는 크기가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, 요런 평수에서는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고, 그게 또 다 다르거든요.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책상 크기는 큰 게 좋다고 싶은 사람들은 크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작게 해서 그냥 좌석수를 늘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, 이거는 이 좌석 크기, 책상 크기는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일반화될 수 없는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책상 크기에 대한 이런 선호도나 고객의 니즈, 이런 걸 정확히 몰랐을 때 저는 프랜차이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규격이 다 있을 겁니다. 그 합판의 크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, 창업 비용도 있을 거고, 뭐 개발해 놓은 가구가 있을 거고, 크게 이렇게 뭐 얼마로 해주세요 제안을 못 했었거든요. 해도 그게 잘 안 들어주는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일 거고,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천만다행으로 우리 프랜차이즈는 책상 크기가 적당한 것 같긴 했는데, 너무 작은 그 한 5, 6년 전에 오픈했던 그런 프랜차이즈들은, 그 진짜 날고 긴다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책상이 너무 작은 것도 있고.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책상의 크기는 뭐 무조건 크면 좋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60평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60평보다 작다, 진짜 40평대다 그러면은 책상 크기를 좀 줄이는 게 맞고요. 좌석수를 그래도 조금은 내야 되니까. 평수가 80평 이상 된다 그러면 책상 크기를 좀 넉넉하게 하면 되는데, 제 기준으로 가장 이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크기가, 가로는 1000입니다. 1000 정도가 성인 뺨으로 한 5뼘 조금 안 될 거거든요. 가로는 1000, 폭은 최소한 600은 돼야 되지 않을까. 500도 좀 저는 작은 것 같아요. 이 폭이 커야 되는 게, 학생들은 깊이 있게 쓰더라고요. 이게 뭐 지식의 깊이, 뭐 사용 마인드의 깊이가 아니라, 여기 좀 책도 요즘에 옛날에 우리 40, 50대, 60대까지 했던
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교과서보다 교과서도 훨씬 커졌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탭을 놓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. 그러면은 탭도 저기 앞에 놔야 되고요. 어떤 분은 노트북도 좀 놔야 되고, 그리고 문제집도 좀 여러 가지 책을 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납 공간이 없는 책상이라면 최소한 1000은 돼야 되고, 깊이도 한 6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40평대다. 그러면 뭐 한 800, 600 이렇게 해서 자석수를 되게 많이 넣고 막 칸막이 뚝뚝 잘라서 하는 데가 많은데,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해봤자 또 이게 책상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 매장 안 갑니다. 왜냐하면은 그 옆에 매장에 1000인 매장이 있으면 글로 가겠죠. 물론 책상 크기가 모든 것을 만족하진 않겠지만, 지금 이 영상은 책상 크기에 포커싱을 해서 나누는 뭐 제가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, 다 똑같다면 책상 큰 데가 훨씬 손님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, 저희 매장에도 그렇게 생각하고, 저희 주변의 상권을 다 돌아다녀 봐도 책상 크기 이런 거 정말 중요하십니다. 그래서 40평대다 50평, 60평 미만이면 최소한 1000 폭은 600, 폭도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, 몇몇 프랜차이즈들이 책상 저기 앞에 뭐 선반을 놓거나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, 거기는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. 약간 한 뼘 정도의 높이의 선반이 딱 책상 저 깊숙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걸 패드를 밀어 넣기도 애매하고, 저 밑에 속에 뭘 넣겠습니까? 필통 정도만 넣는데,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냥 딱 널따하게 해서 선반은 위에, 내 눈높이 위에 뭐 책을 넣거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반이 있으면 되지, 거의 낮게 선반이 있는 거는 뭐 빼달라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필요하다, 거기에 선호도가 높은 상권이다, 내가 해보니까 선호도가 좋다,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크기는 최소한 1600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좀 여유롭게 하더라. 여유롭기보다는 딱 마침 하더라. 그 다음에 60평 이상이 되고 거의 80평 정도 된다.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책상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더라도 그 자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, 그 설계자분하고 잘 상담을 하시면 평수가 크고 책상이 크더라도 자석을 많이 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평수가 커지면 조금 이렇게 1300 넘어가면 좀 애매하고, 1200에서 1100 요 사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폭은 그냥 600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게 이 1300 넘어가면 이 공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합판떼기 하나가 하여튼 2400, 한 3000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 합판 두 동가리로 딱 나누면은 1200에서 1100 정도가 딱 맞다 하더라고요. 이게 1300 넘어가면 합판 하나에 책상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훨씬 올라가겠죠. 그래서 점주도 뭐 이렇게 투자 비용도 좀 세이브 해야 되니까 한 1100 정도, 약간 한 뼘 정도만이라도 좀 더 크면 확실히 넓어 보이더라고요. 제가 1100 있는 매장도 가봤고 1200 있는 매장도 가봤고, 되게 큰 거의 2m, 거의 꽤 큰 데도 가봤는데 거기는 자석을 바꿨더라고요. 너무 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저는 약간 평수가 좀 크다 그러면 한 1100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. 1100에서 폭은 절대 줄이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늘리면 또 공간이, 앞뒤 공간이 되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.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, 학생들이. 그래서 한 1200에서 600 정도, 그 정도가 가장 이 싱글, 약간 1인실 있죠. 1인실, 문이 있는 1인실도 좀 넓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문이 있는 1인실이 이 책상 크기가 크면은 이렇게 자석을 한두 개 빼야 되는데, 차라리 한두 개 빼더라도 1인실을 넣어가지고 책상을 한 1100, 1200 정도로 넣으면 좀 더 이렇게 1인실 선호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. 1인실은 문이 사방에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리로 하지 않은 이상 답답해 할 수 있거든요. 차라리 거기 책상을 좀 크게 해버리면 훨씬 선호도가 그 책상을 앉기 위해서라도 여기 사주권을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뭐 진짜 이게 좀 작은 평수다 그러면 1000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게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선호도가 낮은 책상일수록 큐브석 이런 데는 한 110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1인실이 훨씬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 큐브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1인실이 꽉 차면 책상이 좀 더 넓은 큐브석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줘야 되거든요. 그런 전략 정도는. 그래서 큐브석, 오픈석은 저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석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, 큐브석과 독립석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적어도 2개의 면이 막혀 있거나 3면이 막혀 있는 그런 독립적인 공간에도 오히려
1인실을 1000으로 했다면 그런 큐브석은 1100, 1200 정도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. 좀 뭐 다르게 줘가지고 선택을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책상 크기는 뭐 책상의 재질이라든가 뭐 선호도가 높은 책상의 종류, 좌석의 종류, 공간 구성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그냥 딱 책상의 크기로 봤을 때 최하 가로는 1000, 폭은 600 정도는 돼야지 여유롭게 딱 맞지맞게 쓸 수 있다. 딱 맞게, 맞지맞게라는 거 딱 맞게입니다. 딱 맞게 쓸 수 있고 평수가 클수록 한 뼘씩 정도, 100 정도는 늘리되 이렇게 1200은 안 넘는 게 맞지 않을까. 1200 넘으면 이게 뭐 이게 큰지 이게 1000인지 1200인지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굳이 1200 이상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책상에 대한 결론은 최소한은 1000에 600이 딱 좋고 평수나 그 다음에 좌석 구조에 따라서 이게 1인식인지 1인실인지 큐브석인지 또 뭐 오픈형인지 카페석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책상 크기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도 맞다. 그래서 내가 요 좌석이 앉고 싶은데 좀 손님이 꽉 찼다 그러면은 좀 더 책상 큰데 아니 저런 데는 좀 더 작게 그렇게 해서 책상 크기도 평수나 그 책상의 구조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분이 전문가니까 프랜차이즈에 설계하시는 분 또는 개인으로 하실 때 그 업자, 인테리어 업자하고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 상가 구조에 내 건물 구조에 내 도면상 어떤 요 부분은 책상을 한 1000, 요 부분은 1200, 요 부분은 1100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좀 좌석수도 많이 뺄 수 있고 선호도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